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총장님하고 저하고는 76학번 동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젊어 보이고 더 잘생겼죠? 총장님께 오래전에 제가 사실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의를 받고 수락을 했으면 무슨 말씀 올릴까 싶었다가 아무래도 우리 울산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울산에서 이 학업을 전진하고 또 여기서 자리매김을 하고 여기서 하여튼 결혼하고 다 해서 자식까지 낳아야 될 이 울산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청년이니까 고려는 아무래도 꿈을 꾸는 거잖아요. 희망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 또 청년들이 울산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울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연 아닌 그런 강연 준비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울산이 수도인데 무슨 수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울산은 산업수도입니다. 산업수도. 언제 우리가 산업수도의 말로 들었느냐? 1962년도 1월 27일 날 울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국가공업지구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공단을 만드는데 공업지구를 한다는 그 최초로 울산에서 시작을 했는 겁니다. 우리 산업의 변천을 보면은 우리가 농경산업에서 농사짓고 어촌하면서 1차 산업이잖아요. 농경산업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가 농업산업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게 최초가 울산이었다. 해안가하고 바다하고 가장 이격거리가 절묘한 이격거리이기 때문에 울산이 산업, 공업 이런 도시로 선정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온도 편차에 따라서 철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울산에 철강산업이 들어왔는 겁니다. 그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처럼. 그 다음 화학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울산이 오늘의 산업수도 소리 듣는 울산의 변모사다. 이렇듯 우리나라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엔진, 심장 역할을 그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타 지역까지도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고 막 한다니까 울산이 경쟁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또 울산에 와 있는 기업체들이 노동집약적이고 또 환경유발적 사업들은 개발도상국에 많이 밀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되니까 울산이 정말 잘 나가다가 이제 경쟁체제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울산이 약간 주춤했어요. 그러다 다시 어떻게 잘 살았냐? 97년도에 광역시가 되면서 한 번 더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두 번의 도약 단계를 거쳤다. 그 결과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GRDP가 64,000 DRDP. 어느 정도냐? 당연 대한민국 1위고 세계 3위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고 젊은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는데 작금의 울산의 형태를 본다면은 참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재정적 압박을 받고 고용 창출도 있고 인구 유출도 있고 여러 가지 울산의 난맥질 때문에 울산이 굉장히 어려운 도시가 되었다. 그런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잣집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고. 그래도 울산은 아직까지 좀 어렵다 해도 그래도 다른 타 시도보다는 좀 낫습니다. 3대 주력, 요즘 4대 주력이기 때문에 울산이 볕에 나갑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처면 한 기업에만, 한 업종에만 우리가 매달리다 보면은 그 업종이 어려워지면은 경쟁력이 읽어가면은 거의 다 디폴트하게 들어갑니다. 울산 버텨나가는 거는 4대 주력 산업들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오일을, SK를 비롯한 비철금속인 고려아연, 평산금속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울산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훨씬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울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신산업들, 또 새로운 우리 먹거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4대 주력 산업은 우리 울산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총장님께서도 잠시 말씀 주셨는데 예솔 같은 경우에 아시안 프로젝트 사업이라 해서 지금 1차 산업이 9조 2,800억, 2차가 아마 한 20조, 아마 이렇게 투자 의향,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말 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용 창출도 정말 클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지금 발을 맞추고 열심히 시정부에서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를 하는 이유는 울산에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인구 유출입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창출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기업 유치에 지금 적극적으로 세일즈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쪽에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또 바이오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울산의 주력 4대 주력 빼고도 지금 새로운 유치 또 우리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는 일자리 창출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 유치부터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쨌든 오늘 이 제목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고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아마 전 세계 동물 중에 동식물 중에 머리가 가장 좋은 게 고래랍니다. 혹시 해양 동물 중에 머리 세 번째 좋은 거 동물이 뭔지 알아요? 세 번째 좋은 거 조기. 예. 조기 교육 받으니까 머리 좋잖아요. 그럼 혹시 두 번째 머리 좋은 고기는 고등어입니다. 고등 교육 받았잖아요. 앉아 해양 동물 중에 머리 제일 좋은 동물은 앉아 시장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뭐예요? 고래. 이제 머리 제일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연체동물. 오징어, 낙지. 왜 그럴까? 먹물좀 먹었잖아요. 어쨌든 우리들 흔히 알고 있는 제가 이 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많습니다. 우리 울산에 자랑스러운 방구대 안각학가 있습니다. 285라는 방구대 안각학인데 울산의 산업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좀 문제도 있습니다. 약 76%가 울산은 산업에 의존한 도시입니다. 앞으로 산업의 구조 틀을 좀 깰 겁니다. 가장 적합한 거는 65%, 62% 정도가 산업과 그 도시에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15% 정도 깰 수 있는 부분이 문화, 체육, 관광 이런 서비스 쪽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기업에만 의존할 도시가 아닌 우리가 좀 문화 쪽으로 좀 돌려야 된다. 이 문화도 앞으로 우리 울산의 문화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하면은 다양한 문화들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시민들이 기꺼이 재화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의 척도를 좀 높여간다면은 울산은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래를 시작을 해서 울산에 갖고 있는 이 문화적인 요소를 잘 따듬어 나갈 겁니다. 또 우리 천혜의 관광 요소인 뭐 대왕암이라든지 영남 말버스라든지 이런 정말 친환경적이고 천혜의 자연 여건들을 어떻게 따듬어서 이 관광이라는 거, 그게 문화라는 거, 그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울산의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방구대 안각화에 뭐가 있느냐? 그게 고래가 있는 거는 혹시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물적 가치가 어느 정도냐? 선사시대 7,000년 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래가 있어요. 고래 잡는 것도 있고. 왜 유명하냐? 영국 BBC 방송에도 한번 반영이 됐는데 이미 7,000년 전에 고래를 잡으려면은 한 사람이 못 잡잖아요. 누군가는 명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부족 국가가 울산 선사선조인 7,000년 전에 세계 최초의 부족 국가였다.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 거기 보면 카누가 있어요. 카누. 세계 최초로 카누를 탔던 민족이 울산 선사선조이다. 이럴 때 울산은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제가 여담 삼아
방구대 한칸칸은 세계 최초로 카누를 탔기 때문에 울산에는 현대중공업이 있다. 배를 만든다. 세계 최대 조선업이 울산이다. 이 기점을 해서 앞으로는 울산이 산업은 산업대로 투트랙을 갈 겁니다. 그 다음 문화, 관광, 체육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이야기거리입니다. 산업은 산업대로 문화에 대한 영역은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영역을 넓혀 갈 겁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 만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고 미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목입니다. 저도 낙선의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기해버리면 오늘 신앙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앞날의 미래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늘 꿈을 꾸는 우리 고래를 영상하면서 꿈을 꾸는 그런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부 2학번 이종호 학생이라고 하고요. 시장님께서도 20대 그 청춘이 있었을 텐데 젊은 날에 김두경 시장님께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지났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참 할 이야기 많고 참 다시 세월을 뒤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다시 돌아본다면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정치 안 했으면은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젊은 세대로 돌아가면은 내 그거 안 할 기다. 정치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뭐 저는 잘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우리 젊었을 때는 내가 꿈을 꿨던 것 제가 한번 정치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한 방향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위상과 1학년 김현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극복하는 과정에 이겨내는 과정에 힘들더라도 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것만 뛰어넘으면은 그래도 한 걸음 성큼 다가설 것이다.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힘을 갖고 여러 가지 이런 젊었을 때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가 구상한 대로 성취는 안 되지만은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오길 할까 어쨌든 그런 포기할 점은 그걸 가지고 그 젊었을 때 어려운 상황은 극복해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